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광주시 산하기관장 인사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의 또 부적격 논란이 일자 시민단체가 견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광주 체육고 운동부 코치들이 대회 참가비 등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한꺼번에 수거해 땅에 묻은 환경업체는 단속을 피해가며 상습적으로 불법 매립을 해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5.18 유공자에 대한 서운 추진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광주시의 산하기관장 인사가 매번 말썽입니다. 이번에는 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가 또 자격 논란에 휩싸이자 시민단체가 광주시의 인사를 견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김강렬 광주 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시의회의 인사청문 보고서는 적격과 부적격 그 사이였습니다. 김 후보자가 전문성은 갖췄지만 적절한 후보자라고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며 어중간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역량과 자격을 철저히 검증하여 임명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선 청문회에서는 배임 횡령 의혹이 문제가 됐습니다. 무보수직 환경단체 활동을 하며 1억 원가량 셀프 급여를 받았고 큰 조직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어 리더십과 윤리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시민 상식에 어긋난 후보라며 시의회가 명확한 반대를 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시의회가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용섭 시장에게 공을 떠넘기면서 책임 회피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면 그 의혹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의혹인 건데 단순하게 전문성이 있는 것은 이제 적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의혹이 있는 거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앞뒤가 바뀐 말인 거죠. 시민단체는 이제 이 시장의 선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관광 컨벤션 뷰로 대표이사와 도시공사 사장, 과학기술진흥원장과 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이 전부 이 시장 선거 캠프 출신이라며 인사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비판 속에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환경공단 이사장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참여자치 21이 횡령 의혹을 밝히라고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광산구의 부당 행정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하고 엄정 조치했습니다. 감사위는 광산구 종합감사를 통해 총 51건의 행정상 조치와 92건의 신분상 조치, 1억 4천여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23억 9천여만 원을 체납 처분하지 않는 등 납세자 관리가 부적절한 건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하고 산하기관장의 갑질 행위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 체육고 운동부 코치들이 대회 참가비 등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광주 최고의 특정 운동부 코치진이 훈련비 등으로 지원되는 돈을 회식비 명목으로 선결제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학생들이 받은 전국체전 참가비는 착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운동부 감독을 지낸 A씨는 회식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고 체전 참가비를 걷는 것은 관행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강한 바람과 함께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죠. 어제부터 오늘 새벽 4시까지 광주에는 20mm가량의 비가 내렸고요. 여수와 순천에서는 30mm가 조금 넘는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 거센 비바람은 대부분 지역에서 거의 그쳤지만 아직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각종 특보가 연장됐습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 밤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계속해서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
오전까지 대체로 흐린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 있고요. 구름의 양도 가끔 많겠습니다. 날은 흐리지만 공기는 깨끗합니다. 어제 내린 비가 미세먼지를 모두 해소해서요. 현재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은 절기 춘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고 더위와 추위가 반으로 나뉘어 같아진다는 절기인데요. 절기 춘분인 오늘 낮부터는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8.5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게 시작했지만 한낮 기온은 14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져서 광주의 아침 기온 2도까지 떨어지겠고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섞어서 땅에 묻어버리는 실태, 얼마 전 보도해드렸습니다. 해당 업체는 어쩌다 한 번이었다고 해명했는데요. 확인해보니 그건 아니었습니다. 관행처럼 섞어서 버리면서 단속을 피해온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구분 없이 수거해 땅에 묻은 광주의 한 환경미화 업체. 휴일 다음 날 수거해야 할 폐기물이 많을 때만 한꺼번에 수거했다는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화요일인 그제 오전 광역위생 매립장. 일반 쓰레기와 섞여 실려온 재활용 쓰레기가 버젓이 땅속에 묻히고 있었습니다. 이 업체 간부와 환경미화원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입수해 살펴봤더니 불법 수거를 지시하고 따르는 일은 반복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조차 일반 쓰레기와 함께 수거한 정황까지 나와 있습니다. 업체 간부가 환경미화원들에게 공지사항이라며 매립해서는 안 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함께 수거하라고 하고 심지어 수거가 불가능한 쓰레기마저도 모두 수거하라고 지시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매립장에 반입이 금지된 쓰레기를 적발하는 감시원의 눈을 피하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단속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엔 매립장에 감시원이 단속 중이라며 조심하라고 정보를 공유하고 한 직원이 단속반이 없다는 말에 아무 쓰레기나 막 실어도 되냐고 물어보기까지 합니다. 매립장에서 단속반들 단속할 때는 미리 정보를 다 공유를 하죠. 문자로. 지금 단속하고 있으니 늦게. 해당 업체는 자기들만 문제 삼는 것은 억울하다며 관행적인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역 보면은 단속도 이렇게 공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단속반 떴다고. 그건 정말 오게 붙인다. 단속 저희도 일을 하다 보면 이게 걸려서 정말 하나도 없거든요, 솔직히. 상습적으로 재활용 쓰레기를 불법 매립하고 단속도 피해온 환경업체. 동구청은 이 업체를 우수업체로 평가해 올해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MBC 뉴스 남궁옥입니다. 광주시가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해 5개 자치구에 4억 9천여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한국형 청소차 교체와 환경미화원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5년 동안 10년 이상 된 노후 청소 차량 30억 대를 작업 효율성이 좋은 한국형 청소차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황룡강 장록습지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유관기관과 주민 등이 참여해 해법을 찾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광주시와 광산구는 이달 말 장록습지 보존 가치에 대한 국립습지센터의 최종 조사 보고서가 나오면 주민 의견 수렴 등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간담회를 주관한 전남대학교와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습지 보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관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100억 원대의 선박 연료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전국에 유통시킨 해상유에서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황이 기준치보다 5배나 넘게 나왔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항에 정박해 있는 한 선박입니다. 기름 성분 분석표가 없는 무자료 해상유를 보관하고 있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이 선박에 불법 해상유를 공급한 곳은 부산의 한 해운업체. 해경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 해운업체 대표 이모 씨가 불법 해상유를 대규모로 유통시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 씨가 전국 해상 공사 현장에 공급한 불법 해상유는 1,100만 리터, 100억 원대에 달합니다. 군산항에 무자료 해상유가 공급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에서 유류 채취 결과 불법 해상유임을 확인하고 역추적해서 공급자 등을 검거한 사건. 시료 채취 결과 이 씨가 공급한 무자료 해상유는 황함유량이 일반 기름보다 최대 5배 높아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 씨 등은 불법 해상유를 외국 선박들로부터 공급받아 국내에 유통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씨 등 10명을 입건하고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이 5.18 유공자에 대한 서훈 추진에 나섰습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18 유공자 서훈 촉구 결의안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여야 의원 50명의 명의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5.18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임을 확인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서훈을 촉구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5.18 당시 시민들을 잔인하게 고문했던 현장인 505 보안부대의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어제 열린 토론회에서 무자비한 폭력과 고문이 자행된 505 보안부대를 과거의 아픔을 기억할 수 있는 역사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독일 나치 정권 당시 비밀 경찰들의 본부로 사용된 건물이 훗날 나치의 만행을 고발하는 기념관으로 활용된 사례도 언급됐습니다. 17반 돈을 모아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또 친목도 도모하는 협동조직을 개라고 하죠. 우리 지역에는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만세 만만개가 있습니다. 네, 어떤 프로그램인지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정책연구 교류팀장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방금 대략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 만만개,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이 시행 중입니다. 문화예술 펀딩 프로젝트 말씀하신 만세 만만개는요. 네. 문화예술인 그리고 단체가 재원을 확보해야만 지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네, 일반인에게는 문화예술에 대한 지지와 심적인 공감, 관심을 이끌어내고요. 예술가에게는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새로운 문화예술 기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심사를 통해서 문화예술 단체를 선정하고요. 그리고 공동으로 모금 활동을 벌이고요. 네. 그다음에 모금액만큼 추가 지원을 합니다. 기부자가 뭐 100원, 1000원, 만원, 그다음에 100만 원까지 다양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이 10,000개에 참여할 문화예술 단체를 모집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 지역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인 단체 청년 작가라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네, 참여 분야는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다원예술 등 모두 가능합니다.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공모 신청서를 내려받으시고요. 그리고 신청서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네, 3월 31일까지 접수 받습니다. 네. 심사는 4월 1일 그리고 2일 예정이고요. 온라인 모금은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에서 광주문화재단을 검색하시고 접속하셔가지고 개별 모금함에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광주 문화예술에 대한 응원 모두에게 뿌듯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만만개를 통해서 그동안 지원받은 단체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만만개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프로젝트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에 공감을 하고 응원하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데요. 네. 참여 시행 첫 해입니다. 지난 2017년도에는 10개 팀이 4천만 원의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14개 팀에 5,400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네. 올해는 예산을 조금 높였습니다. 20% 정도 높였는데요. 6,500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네. 이 중에는 10,000개 덕분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팀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팀일까요? 네, 광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스트리트 댄스 팀입니다. 네. 빅골 댄서스 잘 아시죠? 네. 프로젝트가 굉장히 재미있고 예. 의미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모금을 했어요, 자체적으로. 예. 그래서 1,000만 원이 더 지원이 돼가지고 총 2,000만 원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배틀을 벌였던 팀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네, 굉장히 그 싱가포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해서 상황이
들었잖아요. 네. 이제는 스트릿 댄스 중 장르 중 하나로 갑니다. 팝핀 현존할 때 팝핀이 예술 장르예요. 네. 팝핀을 다시 복원시켜서 대한민국 그다음에 광주가 스트릿 댄스의 어떤 성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뭐 하나 더 말씀드려도 시간상으로 괜찮다면 창작 그룹 모이즈가 있어요. 2017년도에 시작했는데 100만 원을 모금하니까 100만 원을 지원했죠. 200만 원으로 2017년도에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리딩 공연을 했고 그다음에 2018년 올해도 뭐가 이렇게 모금이 된다고 하면 정식 공연을 올해도 정식 공연을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문화예술 단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네요. 모금받은 금액 그대로 전달을 하는 거죠. 1대1 매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을 모금하면 100만 원을 지원하니까 그 단체에게는 200만 원의 예산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혹시 기부자들에게 뭐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이 또 있습니까? 네, 제가 그 영국 자선 지원 재단이 발표한 세계 기부 지수를 참고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부 지수가 146개 조사 대상국 중 60이라고 합니다. 네, 57% 정도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다음에 23% 정도가 관심이 없어서 기부를 안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이 만재만재 만만개 프로젝트의 기부자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혜택이 따로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기부를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걸 보면은 광주가 문화 공동체 광주가 정말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이 개가 훨씬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문화재단 이유진 정책연구 교류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수 앞바다를 지나던 석유 제품 운반선에 불이 났습니다. 선원 6명 가운데 4명은 구조됐지만 나머지 2명은 미처 불길을 피하지 못해 숨졌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바다에 떠있는 선박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오릅니다. 방제 함정이 연신 물대포를 쏴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어제 새벽 5시 35분쯤 전남 여수 오동도 동쪽 5km 앞 해상을 지나던 494톤급 석유 제품 운반선에 불이 났습니다. 선원 6명 가운데 4명은 해경에 구조됐지만 70살 김모 씨 등 2명은 선체 2층 침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구조된 선원 가운데 1명은 화상을 입어 부산에 있는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참 가는데 뭐 냄새가 자꾸 나는 거라. 문을 탁 여니까 막 연기하고 막 같이 막 불꽃하고 같이 튀는 거야. 화물선은 배에 실려있던 석유 제품을 내린 뒤 부산 방향으로 항해를 시작했고 출항 15분 만에 불이 났습니다. 진화 작업에는 선박 20여 척이 동원됐지만 불길을 잡는 데는 4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선체 온도가 너무 높았고 사고선 선종이 유조선인 관계로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서 사고 시 초기 진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해경은 선박에 대한 정밀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돈을 전달한 혐의로 44살 이모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부산, 대구, 광주를 다니며 보이스피싱에 속은 52살 허모 씨 등 2명 입금한 2,900여만 원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전달하면 수고비를 준다는 문자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3승 2무 2패 기록으로 시범 경기 일정을 마쳤습니다. 시범 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던 기아 타이거즈는 고척돔에서 열린 키움과의 경기에서 2연패하며 공동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시범 경기에서 실전 감각을 조율하고 전력을 점검한 기아는 오는 23일 LG를 상대로 홈에서 개막전을 치릅니다. 귀한 대접을 받는 흑산도 홍어가 올 들어 풍어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격도 싸고요. 아직 바닷물이 차가운 지금이 이 맛 좋은 홍어를 즐기기에 적기라고 합니다. 이 소식 최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립공원 흑산도의 관문 예리항. 새벽을 잊은 위판장은 이미 서해바다 특산물인 참홍어로 가득 찼습니다. 위판이 시작되기 전에
크기별로 나누고 원산지를 증명하는 바코드를 붙이기 바쁩니다. 설 명절 전후로 날씨가 추울 때 제맛이지만 조업이 금지되는 산란기 전까지는 특유의 차진 맛을 잃지 않습니다. 국산홍어가 통상 추울 때 맛있는데 지금도 바다 수온이 차가우니까 그 기간 동안은 맛이 있습니다. 8kg 암컷 상품 한 마리의 위판가는 22만 원 선. 지난해보다 10만 원가량이 싸졌고 비쌀 때에 비해서는 3분의 1 이하 가격으로 떨어졌습니다. 귀한 흑산홍어 값이 싸진 것은 올해 어획량이 크게 늘었고 연근의 산까지 2배 이상 많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흑산섬 주민들은 홍어자원 보호 활동에 힘입어 어획량이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어기, 금지체장, 또 1년에 저희들이 잡을 수 있는 총 어획 허용량 TAC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준수를 하고 지키다 보니까 섬 주민들은 모처럼 흑산홍어 조업이 풍어를 이룬 만큼 봄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값이 비쌀 뿐 아니라 양이 적어서 귀했던 흑산홍어가 올해는 연근의 산까지 많이 잡히면서 전국의 홍어를 좋아하는 미식가들의 입맛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결혼한 부부 10쌍 가운데 한 쌍이 외국인과 혼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혼인, 이혼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의 혼인 건수는 7,587건으로 이 가운데 10.3%인 778건은 외국인과의 혼인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지역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는 293건으로 최근 3년 동안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 화폐인 광주 상생카드가 출시됐습니다. 광주 상생카드는 체크카드와 선불카드 두 종류이며 광주은행의 모든 지점과 인터넷,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제외한 지역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30%와 캐시백 적립 등의 혜택이 사용자들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기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비교해 제공되는 혜택이 별 차이가 없다며 지역 화폐의 경쟁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창업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총 20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시행합니다. 청년 창업 특례 보증은 만 39세 이하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며 1년 일시 상환은 고정금리 2.8%, 5년 분할 상환은 3.2%의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특례 보증 희망자는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 보증서를 발행받은 뒤 광주은행이나 KB국민은행 등 시중 6개 은행에 신청하면 됩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담긴 인권생활수첩이 발간됐습니다. 이주민의 인권과 생활, 안전, 건강, 다문화 지원 기관과 관련된 정보가 영어와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등 5개의 언어로 번역돼 있는데요. 이주민 관련 단체와 민주인권 포털 누리집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삶의 여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증심사에서는 공익형 템플스테이가 운영됩니다. 1인당 7만 원가량의 템플스테이 비용을 기관과 단체에 따라 무료 또는 5만 원까지 할인해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프로그램은 예불과 명상, 스님과의 차담 등으로 구성되고 자세한 사항은 증심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진도군 회천면 일대에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열립니다.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바닷길이 갈라지면 흥겨운 풍악에 맞춰 조개도 줍고 각종 국악 공연들도 감상할 수 있는데요. 뽕할머니 제례를 시작으로 새벽 바닷길 횃불 퍼레이드 등이 축제 기간에 진행됩니다. 반평생 발달 장애아들의 모습을 그려온 김근태 화백이 화가 지망 발달 장애아들을 지원하는 김근태 미술상 공모전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화백은 최근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면서 작가의 꿈을 꾸는 장애아들을 지원할 계획을 앞당기게 됐다고 하는데요.
6월에 진행될 공모전의 수상작은 1,000만 원 상당의 작품 구입과 세계 무대에서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